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56강 17장 조각 맞추기 나를 리드하는 기술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의 인트로덕션, 도입부, 그리고 절망을 이겨내려면 필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자이크 같은 내 마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가의 세 번째 시간, 나를 알아가는 것, 요가와 자기인식에 관한 신경과학 연구, 의사소통의 학습,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 내 수용감각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감정인지 불능증,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막연히 뭔가 편하지 않다, 뭔가 고통스럽다,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사도 진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요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감각들을 이제 회복되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느끼는 것을 아는 만큼 내 안에 있는 나와 관계가 좋아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돌보아줄 수 있고 사랑하고 그 감각을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가는 이 호흡을 하면서 순간순간 그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 그 감각에 집중하게 되면 또 감정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떤 자세일 때는 불안하고 어떤 자세일 때는 좀 편안한지 감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심호흡을 하면 어깨 긴장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숨을 내쉬게 되면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인식에 관해서는 이 요가 수업을 하고 나니까 몸이 자기가 감각이 회복되고 자기 인식이 되면서부터 이 마음과 내 모두 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이 됐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MRI로 보니까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인슐라, 섭렵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 또 MPFC라고 하는 내측의 전전두엽 이 피질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의 학습에서는 그전에는 내가 느끼는 그 감각들, 감정들을 막 바로 표현을 할 수 없었는데 굉장히 애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버지가 성폭행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잘 누르고 이걸 본인 입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트라우마가 프로세스가 되고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됐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해피 베이비 같은 그런 자세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에게 아주 이렇게 침대에서 같이 서로 껴안고 영화를 볼 정도로 이 친밀감도 회복이 됐다. 이걸 이제 요가를 통해서 가능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 조각 맞추기. 결국 내 안에 있는 조각으로 나눠진 내 마음을 이제 어떻게 내가 조절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도입부 그리고 절망을 이겨내려면 필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모자이크 같은 내 마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결국 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사람 몸은 게스트하우스 같아서 매일 아침 되면 새로운 어떤 즐거운 마음, 때로는 우울한 마음, 때로는 이 비열한 느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는데 이걸 다 받아들여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윌리엄 제임스 같은 이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또 자기 자신, 셀브스라니까 하나가 아니고 사회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마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리라는 여성. 이 메리라는 여성은 되게 수줍고 외롭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콜랩스 되어 있었다. 아주 젊은 여자가 아주 위축되어 있었고 허약하고 외롭고
뭐 부끄러움 잘 타고 이런 여자를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심리치료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메리라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여자가 어떻게 서 있었느냐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 머리는 막 빨갛게 막 물들이고 커피 하나를 딱 들고 이 커피를 한 잔 들고 있다는 건 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메리라는 수줍은 친구였으면 커피를 한 잔 들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마시고 그냥 혼자 이렇게 왔겠죠. 근데 커피를 하나 딱 들고 이게 우리 커리어 우먼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커피를 한 잔 딱 들고 출근하는 자세. 뭐 내가 자신감이 좀 있다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굴로 이제 이렇게 쫙 보면서 막 이제 좀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제 콜크 박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콜크 박사시죠? 뭐 저는 제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메리가 아마 거짓말을 좀 했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왔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메리거든요. 그 메리가 막 얼굴도 뭐 미장원에 가서 막 머리도 빨갛게 막 물들이고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건 자기 몸매에 좀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콜크 박사 좀 당황했지만 어쨌든 뭐 데리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제인과 메리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메리인데 그 안에 있는 아주 이렇게 상처 많은 어린 소녀, 그 과정에서 분노했던 그 어떤 젊은 청년의 10대의 남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런 본인이 어떤 그런 다면 가족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리성 정체성 장애,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다중인격 장애인 거죠. 그게 다중인격, 내 몸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중인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가 있는.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메리라는 여자가 나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이 인격이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느냐?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이거를 내가 어쨌든 숨기고 살아가려면 이런 다양한 이런 정체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내가 그걸 견디려야 되는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7장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내 온몸을 동원해서 이걸 내가 방어를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누가 나를 막 수치심을 주면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할지 아니면 그걸 두드리 팰지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지 죽일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안에 막 복잡하게 있거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내가 보호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면 그냥 정신과 가서 약만 계속 죽게 되면 그거를 누를 수는 있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신장이 콩팥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우울증, 공격성, 혹은 이렇게 수동적인 이런 자세들이 결국은 오랫동안 우리가 학습되어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눈에 띄면 내가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게 안전하다. 내가 살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 기억이 올라오면 또 그걸 또 물리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누르고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와 살아간다. 이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그거를 견디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견디고 회복하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이 안 되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게 되면 내가 올바른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올바른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달고 있지? 저 사람은 왜 뭘 하기로 해놓고 왜 약속을 늘 어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알고 보면 사실은 본인이 그런 트라우마를 숨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약속도 어기게 되고 본인이 왜 약속을 어기는 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막 본인이 끊임없이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근데 그것이 본인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문제는 건강하게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관계도 잘하고 본인이 인생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로 본인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견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을 이겨내려면 막 온몸은 막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애들이 이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이 양육자하고 관계가 막 양육자가 이제 잘 돌봐주면 애가 어릴 때 그 아주 밝고 장난기 있고 막 사람과 관계가 친밀감을 느끼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죠.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 나는 애가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무시해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타협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겉으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이 혐오감도 있고 거부감도 있고 이것이 성인이 됐을 때도 이걸 견디고 유지하면서 내가 그래도 품위를 지키고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려면 이게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내 안에 있는 여러 다른 또 형태의 내가 또 그것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수치심을 또 낮은 자존감을 견딜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처음에는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여자친구한테 막 화를 내게 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뭐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되고 그럼 본인이 이제 막 화가 났는데 사실은 화를 낸 뿌리가 자기 내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누굴 대냐면 자기 여자친구 저 여자가 저렇게 왜 행동을 하나 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주 화를 내게 되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본인은 고립이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느끼는 그 안에 내면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그 트라우마의 기억을 다시 들어가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면서 거기 압도되지 않고 그래 그건 옛날 일이야.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생겼던 일이고 이제 이렇게 끝났어.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거든. 이걸 이제 하려면 과거의 그 고통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되느냐,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면 정말 필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모자이크 같은 내 마음에서는 이제 내 마음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 내가 있거든. 지금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좀 잘까? 아니야, 지금 내가 그래도 좀 일을 해야 돼. 좀 뭘 써야 돼. 뭐, 혹은 막 누가 나를 막 비난하는 그런 이메일이 왔을 때도
막 나도 그럼 뭐 거기 맞춰서 막 답장을 막 이렇게 그 친구를 비난하는 걸 써야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아이 놔둬봐 뭐 그래서 해봐야 뭐 별 그 친구 보지도 않을 거고 효과도 없는데 이런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그래서 또 하나는 막 내 안에 막 즐거운 또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내 내면에 있는 서로 싸우는 거, 화를 내는 거, 뭐 감정이 막 요동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내 모습이 모자이크처럼 있다는 거거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다중인격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탁 갔을 때 막 이 위에 상사가, 위에 보스가 막 이렇게 좀 얼굴이 찌푸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이 느낌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느끼고 어떤 부분은 저렇게 느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려면 이런 내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조절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막 싸우거나 서로가 무시하지 않도록 서로를 잘 배려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형태의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이걸 이제 잘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평정심을 잘 이용하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서브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퍼스널리티라는 게 이제 다중 여러 가지 인격 중에서도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 내 속에 있는 그 다른 나의 그 구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옛날에 이제 칼 융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정신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조절 시스템이다. 요소들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을 벌이고 모순되는 행동. 이 요소라는 것이 결국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여러 개의 내가 서로 화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모순되는 행동도 하고 이걸 내가 이제 잘 위에서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모자이크 같은 내 마음의 아마 핵심되는 내용들입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세미 오토노머스다. 반자율적인 기능인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소셜 브레인 여기서는 어떻게 여러 개의 자기가 존재한다. 꼭 내적으로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뭐 이 사람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MIT에 있는 마빈 민스키 같은 분은 내 안에 단일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래 갖고는 이게 우리가 연구가 안 된다. 내 안에는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처럼 여러 형태의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 뭐 이게 이제 민스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의 성격과 잠재력이 있는 것들로 보고 이렇게 훈련받은 훈련사가 치료를 하면 이게 이제 도와지는 거거든. 근데 하나로 봐갖고는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랬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써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면 가족 체계, 인터널 패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내 마음에 이런 모자이크 같은 여러 개가 이 패밀리가 가족이지만서 인터널 패밀리, 내 안에 있는 가족이거든요. 내 안에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내 모습, 또 안정감을 느끼는 거,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 혹은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하는 나, 뭐 여러 가지의 내 모습이 각각 유지를 하면서 독립성도 유지하고 때로는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협력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내면 가족 체계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메리를 통해서 이런 환자를 접했던 콜크 박사가 이제는 정리된 게 내면 가족 체계 치료다. 나중에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 같아서 구성마다 성숙도, 흥분성, 또 이렇게 지혜, 또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해리, 이것이 이제 이런 성격의 나와 또 다른 성격의 내가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단일한 모습처럼 내가 보이면 좋은데 이것이 막 완전히 분리가 되면 어떨 때는 메리의 이야기처럼 막 메리같이 막 이런 자세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은 죄인과 같이 막 머리도 물도 들이고 막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막 이렇게 하는 형태로도 나오는 게 이제 해리가 일어나요. 완전히 분리돼서 어떨 때는 이 형태가 완전히 옆에 크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죄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혐오감, 뭐 과장된 당당함, 뭐 이렇게 또 분노, 뭐 공격성, 이 정오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공존하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이 내면 가족 체계에서는 어떤 그 중에 한 구성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고 그거를 버리게 되면 내가 이제 치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장 어릴 때 막 신나고 호기심 많고 막 누구하고도 관계도 잘하고 이런 내 모습이 원래 이거를 막는 뭔가 또 다른 인격체가 있으면 그걸 이제 찾아서 없애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내면 가족 체계 치료의 핵심적인 개념이 내 안에서 뭔가 거부해야 되는 뭔가 건강하지 않은 부분, 이 유해한 나쁜 이 부분을 찾아서 없애버리는 게 이제 이 내면 가족 체계 치료의 핵심되는 개념이다. 문제는 이걸 근데 찾아서 착착 없애면 뭐 벌써 모든 사람들이 쉽게 치료가 되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걸 이제 찾아서 없애려고 하면 그 이렇게 병든 내 모습이 사실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그거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바로 또 프로텍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벌써 나도 또 다른 또 이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보내려고 할 때 이게 프로텍터가 나타나고 특히 파이어 파이터, 이게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과거에 어린 시절에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이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뭐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늘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그 어릴 때 아버지한테 폭행당하던 걸 생각하면 막 그 감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그때 나를 돌봤어야 되는데 아빠가 그 나를 무시하고 나를 때리고 해서 제가 공부도 못하고 학비도 안 대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저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정리가 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빠는 막 나쁜 사람인데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빠는 늘 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호하듯이 프로텍트 형태가 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아빠가 뭐 좀 저를 막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하고는 씩씩대면서 나가버리는. 그 심리 상담 받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끝. 왜냐하면 이 파이어 소방관의 형태라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본인의 그 내면을 더 들통나지 않도록 그 본인 내면에서 병들어 있는 그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이상하다. 뭐 이야기하면 끝까지 잘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분이 보호자가 나타났구나. 관리자가 나타났구나. 혹은 소방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조금 그럴 때 또 기다려주다 보면 결국 또 본인이 그걸 치료가 안 됐으니까 또 오거든요. 그럼 그때 또 그걸 또 조금씩 끄집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중간에 막 말을 바꾼다거나 화를 냈다고 해서 이 사람 뭐 해결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 모자이크 같은 내 마음. 결국은 이 내면 가족 시스템에서는 가족 체계에서는 이 부분을 또 보호해주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싹 꺼낼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아니 본인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막 나를 비난을 하지? 그게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거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감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아, 저 사람이 저를 비난하더라도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아, 저분이 지금 관리자가 지금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내 안에 분할된 그런 것들이 또 각각 또 이런 기억들도 따로 있고 믿음도 있고 신체 감각이 다 따로 있거든. 그래서 아, 이것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조각으로 나누지 않으면 하나가 망가지면 내 전체가 망가지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뭐 내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내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만 죽으면 되거든. 나머지는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중에는 보면은 이제 적대적인 반항을 하거나 애착장애, 행동장애, 막 옆에 애들을 계속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어른이 이야기해도 막 덤벼들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본질이 뭐냐면 그 본인이 내면으로 그 상처받았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비정상적인 또 이 하나의 그 마음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얘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되지 않고 단순히 너는 막 애가 왕따를 시키고 반의 분위기를 흐리니까 너는 벌 주고 고립시키고 이러면 얘는 회복을 전혀 못하게 되고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표출하는 애들 막 반항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저 반항하는 거에 뒷면에 뭐가 있을까? 어떤 경험이 그 아이로 하여금 저렇게 반항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이제 탈락해야 되는 부분, 정말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꼭 눌러가지고 구석에 탁 처박아 놓으면 나 스스로도 아, 나는 이제 그런 거 없어. 나 다 극복했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거든. 왜냐면 완벽하게 내가 해결된 게 아니고 꼭 싸갖고 구석에 이제 내 안에 어떤 구석에 꽉 처박아 놓으면 뭐 저도 잊어버리고 근데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때 막 그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성추행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은 뭐 사람들이 막 스테로이드 먹고 운동장에서 막 이 헬스를 하면서 근육을 막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내가 무기력하게 성폭행 당한 거에 대해서 그 기억을 소환해서 신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그 이야기를 못한 대신에 내가 막 이제 몸을 키웠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지금은 나를 못 덤빌 거야. 근데 내 근육을 막 키우고 보디빌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면에 상담을 해보면 그 안에는 겁에 질린 아이 모습이 있다. 그래서 뭐 이 모자이크 같은 내 마음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헬스를 열심히 하는 거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나로 하여금 헬스를 자꾸 하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펌핑을 해서 내가 막 근육을 키우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있는 겁에 질린 아이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이제 내가 버려야 되는 그 나의 일부 보면 이런 걸 이제 이걸 버릴 상황이 되면 이제 막 본인이 화가 나고 이런데 이 내면 가족 체계 치료에서는 이 부분이 서로 이제 그래. 내가 그때는 살려고 저렇게 행동했었지. 맞아. 내가 그때는 살려고 저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어. 이 나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병이 있고 심각하다고 할지만 나는 내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점차 해결이 되면서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는, 이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상황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사람도 막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이 본인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아니야, 그거는 네가 생존하려고 해서 그렇잖아. 너의 한 부분이잖아. 그걸 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걸 이제 떠나보낼 수 있고, 이제는 그런 기획이 떠오르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 환자와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시스템을 보호해. 나라는 자체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면서 하나하나 이 모자이크 같은 내 마음, 내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의 모자이크 같이 마음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 하나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두세 개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그래, 그것이 너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자살하지 않고 지금 살 수 있는 거야. 대단해. 고생했어. 수고했어. 지금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치료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이제 콜커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장 조각 맞추기, 나를 리드하는 기술이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자기 리더십, 내적 풍경의 탐구, 뿔뿔이 쪼개진 삶,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